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올리원 제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만점의 기적을 경험하라 미라클 사후역사 윤미 선생님입니다. 한능검 심화 기출문제 풀이 특강 계속 이어가고 있고요.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서 연결되는 48회 그 뒤쪽에 있는 문제 26번에서 50번까지 열심히 파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25문제 선생님보다 먼저 풀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지금부터 열심히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가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자, 가인물이 누군지 찾아볼게요. 두 가지의 내용 힌트가 있네요. 왕이 말하기를 요즘 각 고을 백성의 생활 형편이 매우 좋지 않다고 한다. 작년부터 이 사람이 분부를 내려 양반호는 노비의 이름으로 포를 내게 하였고, 자, 양반호, 양반집은 노비 이름으로 포를 내게 하였다 힌트가 나왔네요. 일반 백성은 심포를 내게 하였다 어쩌고 저쩌고. 다음 두 번째 힌트입니다. 왕이 말하기를 요즘에 서원마다 사물을 자손들이 주관하고 붕당을 각기 주장하니 이로 인한 폐해가 백성들에게 미친 경우가 많다고 한다. 서원을 회철하고라고 했는데 회철 뜻이 나와 있죠? 헐어서 치워버린다. 서원을 없앤다. 철폐하고 신주를 땅에 묻어버리는 등 서원 철폐. 자, 나왔습니다. 호에는 포를 내게 했대요. 호포제. 그리고 서원은 철폐했답니다. 누가 실시했던 것이죠? 세도정치 이후에 권력을 잡은 흥선대원군이 실시한 중요한 일들이죠. 자, 흥선대원군을 파악하고 푸는 문제입니다. 참고로 흥선대원군이 권력을 잡았던 게 언제야? 세도정치가 끝나던 1863년 아들 고종이 어려서 권력을 잡은 거였잖아요. 그래서 1870년대 초반까지 흥선대원군이 실질적으로 왕의 역할을 했었어요. 자, 들어갑니다. 통리기무화문과 12사를 설치하였다. 통리기무화문이 얘들아 도대체 뭐야? 강화도 조약으로 문호 개방하고 나서 개화정책 실시하려고 만든 기구가 통리기무화문이잖아요. 이거 1880년이고 결정적으로 흥선대원군은 개화에 반대했던 인물이죠. 흥선대원군이 물러나고 나서 있었던 일입니다. 양전 사업을 실시하여 지게를 발급하였다. 중요한 내용이네요. 단골 등장러입니다. 양전 사업, 토지를 측량해서 지게라는 근대적인 토지 증명서를 발급한 건 1897년 중요하죠. 광무개혁의 핵심 내용이에요. 다음, 나선 정벌을 위해 조총부대를 파견하였다. 갑자기? 이거 너무 시대가 뜬금없는데? 이게 언제냐면 나선 정벌의 나선이 러시아야. 이제 청나라랑 잘 지내기로 하고 나서요. 조선 중기 이후에 러시아가 청나라랑 싸움이 붙어요. 청나라가 우리한테 도와달라고 요청을 해. 그래서 우리가 청나라랑 힘을 합쳐서 러시아를 정벌했던 사건이 나선 정벌입니다. 이게 언제냐면 17세기 중반. 그럼 17세기 중반이라 그러면 1600년대잖아요. 너무 턱도 없이 옛날이죠. 이 시기보다. 다음, 교육 기본 방향을 제시한 교육입국조서. 자, 중요한 내용 나왔습니다. 이거 언제예요? 1895년 2차 가보개혁 때 고종이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한 문서예요. 다음, 환국의 폐단을 시정하기 위해 사창제를 전국에 시행하였다. 호포제 실시, 서원 철폐, 사창제 실시, 이게 다 흥선대원군의 중요한 정책들이었죠. 정답은 5번입니다. 다음 문제 이어서 갑니다. 다음 문제는 밑줄근 조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내용 굉장히 많아 보이지만 생각보다 핵심은 간단합니다. 자, 의정부에서 이제 문서를 발행을 했는데요. 조약이 체결됐다는 걸 알리고 있어요. 무슨 조약일까요? 자, 관련된 내용. 영종진의 불법 침입을 보고했어. 강화부에서 을해년이라는 해. 다음, 교섭 결과를 보고했어. 내려갔더니 일본국과의 조약 체결에 대해 알립니다. 해당 관하에서는 연에 있는 각 읍에다가 알려서 앞으로 일본국의 표식, 어떤 표지판을 개양하고 부착한 배가 항해, 우리나라 앞바다에 왔을 때 불필요한 충돌을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일본과는 그동안 교류를 많이 안 했었나 봐. 그러니까 일본국 표식을 한 배가 들어왔을 때 뭔가 충돌이 있었나 보지. 근데 이제는 우리가 일본이랑 조약을 체결했으니까 일본 표식을 단 배가 왔을 때 충돌을 하지 말아라. 우리 쟤들이랑 이제 조약 체결했다. 그러면 일본 배들이 들어올 수 있는 조약이 체결됐다 하면 여러분들 제일 먼저 무슨 조약이 생각나야 돼요? 1876년에 체결된 강화도 조약을 말하는 거겠죠. 자, 강화도 조약에 대한 설명을 찾아라 라는 문제였습니다. 보기 보겠습니다. 1번, 천주교 포교의 허용 근거가 되었다. 어떤 조약이 체결됐을 때 천주교 포교가 허용됐을까? 당시 서양 국가들 중에 일본이 무슨 천주교 믿는 사람도 별로 없는데 상관없고요.
천주교를 퍼뜨리는 걸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프랑스예요. 그래서 우리가 프랑스랑 조약을 체결한 게 참고로 1886년이거든요. 한자로는 프랑스를 불란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자로 조약의 명칭이 무엇이냐면 조선과 불란서 사이 조불, 수호, 통상, 조약이에요. 프랑스랑 조약을 체결하고 나서 천주교 포교가 자유롭게 허용이 된 거죠. 많이 등장하는 건 아니고요. 2번 중요합니다. 거중조정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였다. 거중조정이 무엇이냐? 자, 나랑 저 나라랑 둘이 조약을 체결했어. 이제 친하게 지내기로 했다? 근데 우리 둘 사이에 어떤 충돌이 발생한 거야. 근데 둘이서 해결이 안 돼. 그랬을 때 제3자, 다른 나라가 어떤 둘의 화해를 이렇게 뭔가 중재를 하거나 어떤 너희 둘이 화해하기 위해서 이런 노력을 해라 라고 했을 때 그걸 받아들여서 문제를 해결하는 게 거중조정이에요. 이런 거중조정을 하자라는 내용은 언제 처음 등장을 하냐면 1882년 미국과 체결한 조미소 통상조약에서 거중조정 이야기가 처음으로 등장을 하죠. 다음, 재정고문을 두도록 하는 조항을 담고 있다. 재정, 돈과 관련된 분야의 전문가에게 조언을 듣는 재정고문을 두게 한 건 1904년 일본과 체결한 제1차 한일협약 때입니다. 그래서 얘들아 이거는 내용을 연결시켜서 알아야 되는데 이때 재정고문이 메가타, 일본 사람, 외교고문이 친일 미국인 스티븐슨, 두 명이 각각 우리나라의 외교고문과 재정고문으로 자리를 잡았고요. 메가타가 재정고문이 되면서 바로 이어서 뭐 한 거야? 화폐정리사업 한 거예요. 화폐정리사업. 신식화폐로 이제 화폐정리해서 바꿔준다고. 연결해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조약 체결에 반대하여 민용환이 자결하였다. 이거 뭐죠? 아, 내가 나라도 지키지 못하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조약이 무엇이 어디에 있단 말인가 하면서 민용환이 목숨을 끊었어요. 이거 1905년 을사늑약의 결과죠. 자, 정답은 나왔습니다. 부산 외에 두 곳, 부산과 제물포와 연포, 부산포, 제포, 연포, 개항장이 설치되는 거, 이거 강화도 조약 이야기죠. 정답은 5번이었습니다. 가나다를 발표된 순서대로 옳게 나란 것은 3점이라고 나와 있었는데 선생님은 왜 이 문제가 사실 3점인지 모르겠어요. 한능검 준비를 한 친구들에게 이 문제는 1점짜리여야 됩니다. 구분이 되게 쉽거든요. 자, 볼게요. 가, 나, 하나 더, 다까지 3개가 있어요. 다시 돌아가서 발표된 순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국내외 공사 문서에 개국기년을 쓴다. 과부가 재혼하는 건 귀천을 막론하고 자신의 의사대로 하게 한다. 공노비와 산노비에 관한 법을 일체 혁파 없애고 사람을 사고 파는 일을 금지한다. 자, 힌트 있습니다. 과부 재혼을 시켜주는 거야. 이제 과부가 원래 재혼이 안 됐는데 과부의 재혼 허용. 공노비와 산노비법을 없앤다는 건 신분제도 자체를 없앤다는 거잖아요. 신분제 철폐. 과부가 재혼하는 걸 허용하고 신분제가 철폐된 거 하면 여러분들 뭐가 생각나셔야 돼요? 가보개혁 생각나야지. 가보개혁. 1894년에 가보개혁. 다음 두 번째 문서 보겠습니다. 이번 단발은 위생에 이익이 되고 일을 할 때 편하기 위하여 우리 성상폐하께서 정치개혁과 국가의 부강함을. 선생님 더 이상 읽지도 않았어요. 이번 단발은 단발령, 단발이 뭐예요? 머리 자른다라는 거잖아요. 단발령이 발표된 게 언제지? 을미개혁의 핵심 내용이었고요. 을미개혁은 1895년에 실시된 개혁이죠. 다음 세 번째 보기 보겠습니다. 원수부는 국방과 용병과 군사에 관한 각 항의 명령을 관장하여 어쩌고 저쩌고. 원수부라고 하는 군사기구를 설치한 게 언제였습니까, 여러분? 고종 황제가 아관 파천 이후 궁으로 돌아와서 실시한 광무개혁 때의 주요 개혁 중에 하나였잖아요. 1897년. 포인트만 기억하고 계시면 너무 쉽게 넘어가는 문제였겠죠. 순서가 그대로네요. 가보개혁, 을미개혁, 광무개혁 때의 문서니까 가나다 그대로. 정답은 1번입니다. 37번입니다. 가나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으라고 했는데 한국사에 뜬금없이 외국인 사진이 등장을 했죠. 우리 민족 역사에 중요한 외국인들이 여럿 있습니다. 주요 인물을 기억하셔야 되는데 먼저 가. 이분은 자주 등장하는 분이세요. 세계지리 교과서인 3인필지를 한글로 쓴 미국인이래요. 을사늑약 직후에 고종이 쓴 편지를 미국 정부에 전달했대. 우리 편이잖아요. 그리고 훈장을 받기도 했습니다. 을사늑약 직후에 이 일본의 을사늑약 이거 말도 안 돼 강제다라는 걸 실제로 알리고 싶어 했던 우리의 독립을 지켜주고 싶어 했던 이 사람이 누구냐 바로 미국인 헐버트라는 인물이에요. 정말 중요한 인물이죠. 아이고 글자 왜 이러니
버트, 헐버트다 얘들아. 헛버트 아니고. 다음. 아일랜드계 영국인이고 김구등이 상하이로 갈 수 있도록 김구가 상하이로 갈 수 있도록 도왔대. 엄청 중요한 역할을 한 거죠. 독립운동을 지원하다가 일제에 의해서 내란죄로 체포되기까지 했고 역시 훈장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세계사 배우다 보면은 영국인은 영국인인데 아일랜드계 사람들이요 잉글랜드에 의해서 차별을 엄청 많이 당하고요. 지금도 잉글랜드, 아일랜드 사람들 사이가 진짜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소수, 이 중에 서러움을 받는 아일랜드 쪽 사람이다 보니까 당시 우리의 상황에 감정이입을 이 사람이 되게 많이 했었어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조지 루이스 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독립운동에 큰 역할을 많이 해준 분들인데 자, 이들에 대한 설명 계속 이어서 가보도록 할게요. 해당되는 거. 유경공원에서 학생들에게 영어를 가르쳤다. 유경공원 진짜 중요한 거 알고 계시죠? 국가에서 만든 최초의 근대적 학교야. 수학도 가르치고 영어도 가르치고. 국가에서 만든 최초의 근대적 학교 유경공원에서 영어 선생님 했어요. 헐버트가. 이거 맞습니다. 다음. 최초의 서양식 병원인 광해원 설립을 주관했다. 광해원, 참고로 나중에 이름이 바로 다음에 제중원으로 바뀌는데요. 광해원 설립을 주관했던 외국인 의사는 알렌이라는 사람이에요. 이분도 종종 등장하죠. 다음. 중국 단둥에서 무역회사인 이륙양행을 운행했다. 그러니까 무역 배로 이렇게 물건 실어 나르는 선박회사인데 이륙양행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회사가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되지? 그러니까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서 만든 회사야. 뭔가 이렇게 숨기는 거죠. 이륙양행을 만들어 놓고 정보도 전달하고 독립운동 자금을 전달하고 이게 조지 루이스 쇼가 운영했던 회사예요. 중요한 회사고요. 마지막. 지금의 이화여대 전신인 이화학당을 설립해서 근대적인 여성교육에 기여했다. 이분은 여성분입니다. 선교사 스크랜튼이라고 하는 인물이에요. 자, 외국인들도 좀 알고 있어야 되겠네요. 정답은 2개, 기역과 디귿 되겠습니다. 가나 시기 사이에 있었던 일로 옳은 것을 찾아라 했는데 요거 조금 어려웠을 거예요. 역시 3점짜리 문제인데요. 보겠습니다. 동북 삼성의 군벌 장장님과 일본과의 협정이 성립되어 독립운동하는 한국인이 잡히는 대로 왜 넘겨졌다. 자, 동북 삼성이라 그러면 여러분 중국은 행정구역이 성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동북 삼성이 우리 민족이 가장 많이 살고 우리의 독립운동의 거점이 됐던 곳이에요. 그런데 이 당시 중국은요. 하나로 나라가 제대로 통일되지 않고 군사 세력들이 여기저기에 내가 왕이니 하면서 막 세력을 키우고 경쟁을 하던 시대야. 1920년대 상황이거든요. 그러한 시기를 군벌정부 시기라고 하는데 동북 삼성에서 짱 먹고 있던 그러니까 그 지역 인정받지 못하는 대장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인물이 장장님이었습니다. 근데 이 만주군벌 장장님이 일본하고 협정을 맺었어요. 무슨 협정을 맺었냐면 일본 입장에서는 이 동북 삼성 만주 포함한 이 지역에서 독립운동하는 사람들 잡아들여야 되잖아. 그러니까 장장님 니네 돈 필요하지? 그러면 여기 니네 땅에서 활동하는 그 독립운동하는 것들을 조선인들을 우리한테 잡아주면 그러면 우리가 니네들한테 돈 주겠다. 중요한 인물은 인당 얼마, 덜 중요한 인물은 인당 얼마 해가지고 네가 세력을 유지하도록 우리가 돈 내줄게 해서 치사하게 말도 안 되게 협정이 체결되는데 이 협정이 중요한 협정이죠. 미스야 협정. 이때 협정 체결에 나선 일본 놈이 미스야거든요. 이게 1925년이에요. 미스야 협정 25년 기억하시고요. 자, 내려와서 이거는 누구 얘기인지 여기 딱 나오잖아. 백범일지 김구 선생이 쓴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나는 김구 선생인 거죠. 나와 공구는 상해의 프랑스 조계를 떠나 기차역으로 가서 그날로 가흥으로 피신을 했다. 김구 선생이 원래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중요한 일을 하시던 분이잖아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1919년에 중국 상하이에 만들어져서 거기서 10년 넘게 있었어. 그러다가 이 사건을 계기로 일본의 탄압이 심해지면서 계속 옮겨다닙니다. 여기저기 계속 옮겨다니죠. 뭘 계기로 해서 일본의 공격이 들어오기 시작했어? 김구 선생이 중간에 뭐 했었지? 한인애국단 만들어서 이봉창이 일본 도쿄 국왕 마차에 폭탄 던지고요. 윤봉길이 상하이 점령 축하 기념식장에서 폭탄 던지고 했었잖아요. 이 일을 계기로 김구와 임시정부에 대한 탄압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피신한 내용이 나오는 거거든. 김구 선생이 피신을 가 상해를 떠났어. 그러면 이봉창과 윤봉길의 거사가 있은 후라는 거네. 그게 언제야? 1932년이에요. 한인애국단의 활동. 그럼 결국 이 문제는 사이가 되게 짧아요. 1925년에서 32년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정확하게 그 사이 7년은 모른다 하더라도 대략 20년대에서 30년대 사이에 있었던 일을 찾아라라는 문제인 거거든요. 알고 맞춘 친구들은 진짜 대단한 거지.
들어갑니다. 일본군의 보복으로 간도 참변이 발생했다. 청산리 대첩 일어나고 나가지고 일본이 눈 돌아서 간도 지역에서 학살을 자행한 거 1920년 겨울이죠. 한국 광복군이 국내 진공작전을 준비했다. 국내 진공작전이 몇 년에 준비된 건지 여러분이 모른다 하더라도 임시정부 소속 부대 한국 광복군이 창설된 게 40년이야. 답이 될 수 없다는 거 나오죠. 한인애국단이 조직되어 의거 활동을 전개했다. 이봉창, 윤봉길 소속 김구가 주도했던 한인애국단. 다음, 일본의 토지 침탈을 막고자 농광회사가 설립됐다. 은근 농광회사 자주 등장합니다. 이게 뭐냐면 일본이 식민 지배하기 전에 1904년에 야, 니네 나라에 못 쓰는 땅 황무지 그거 개간할 수 있는 권리 우리 일본한테 주면 우리가 싹 다 개간해 줄게 라고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자 황무지 우리 스스로 개간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자 해서 황무지 개간을 위해 우리 민족이 만든 회사가 농광회사예요. 1904년이고요. 삼균주의, 정치, 경제, 교육의 균등을 주장하는 삼균주의 조소왕이 발표한 건데 요 원칙을 바탕으로 앞으로 만들어질 나라는 이런 정신을 가진 나라로 만들겠다. 대한민국 건국강령이 발표된 건 1941년입니다. 그래서 가나 사이에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은 3번인 것이죠. 45번 가부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0여 년이나 비밀리에 행동한 조선혁명 청년은 지금도 중국 항일전에서 혁명행동의 기회를 얻어 이것은 10월 10일 한구에서 성립, 중앙군의 이동에 따라 계림으로 왔다. 대장 진빈 선생은 자 무슨 부대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결정적인 힌트. 이 부대를 만든 분이 진빈 선생 김원봉이래요. 그런데 1919년 의열단도 그들의 연구시다. 옛날에 의열단도 김원봉 선생이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자, 김원봉 스토리 간단하게 시작. 원래 의열단 만들어서 너는 경찰서에 폭탄 던져라. 너는 동양척식 주식회사에 폭탄 던져라. 이런 식으로 활동을 했어. 그게 의열단이죠. 그런데 한계를 느끼셨습니다. 그 이후 중국 군사학교에 들어가서 직접 군인들을 통솔하고 양성할 수 있는 그러한 스킬을 다 배우시죠. 그리고 드디어 기억하셔야 됩니다. 1938년 중국이 우리의 민족운동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던 이 시기 중국 땅 안에서 독립군 부대를 창설하시니 그 부대 이름이 바로 조선의용대였죠. 너무 중요합니다. 조선의용대에 대한 설명을 찾아라 라는 거예요. 자, 독립운동에 가담했던 주요 독립군 부대들을 기억하셔야 되는데 1번부터 갑니다. 청산리에서 일본군과 교전하였다 하면 누구 생각나야 돼? 김좌진 장군이 있고 그가 이끈 부대가 북로군정서 군인데 이 북로군정서군 플러스 간도에서 활동했던 독립군 부대들이 연합해서 승리. 2번 대전자령 전투에서 일본군을 격퇴하였다. 쌍성보 전투, 대전자령 전투 모두 북만주 지역의 대표적인 승리인데요. 요 전투들은 누가 생각나? 지청천. 지청천이 이끌었던 북만주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했던 부대가 한국 독립군. 다음, 일본군의 공세를 피해 자유시로 이동하였다. 아까 우리 앞에서 간도 참변 나왔잖아요. 간도 참변을 겪고 나서 간도 지역에서 활동하던 대한독립군, 북로군정서군 이런 부대들이 전부 다 일본을 피해서 자유시로 이동을 하죠. 이 부대들의 연합체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대한독립군단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음, 중국 의용군과 연합하여 흥경성 전투를 이끌었다. 자, 북만주에 한국 독립군이 있었다면 남만주에는 양세봉이 이끄는 조선혁명군이 존재했습니다. 영릉가 전투와 흥경성 전투 두 개가 시험에 잘 나오죠. 그래서 정답은 끝에 있네요. 마지막, 중국 본토, 중국 관내에서 결성된 최초의 한인 무장부대 이름하여 조선의용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얼마 남지 않았죠. 다음 문제 46번입니다. 다음 기념사를 발표한 정부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현대사로 들어왔는데요. 현대사에 나오는 사건들은 주로 연도를 구분하는 게 아니라 누구 대통령 정부 때인지를 구분하는 게 포인트. 알고 계시죠? 들어갑니다. 힌트 첫 번째 나왔어요. 국민교육헌장. 교육정신을 담은 국민교육헌장은 1968년 박정희 정부에서 발표한 것입니다. 그러면 박정희 정부 찾으라는 거예요. 1번, 국민학교라는 명칭이 초등학교가 됐습니다. 여러분 부모님 국민학교 나오셨죠?
국민학교가 초등학교가 된 게 1995년 김영삼 정부 때예요. 자, 과외 전면 금지와 대학 졸업 청원제를 시행하였다. 과외를 완전히 금지시키고 대학 졸업 정원제를 만들게 된 게 아이고 선생님 지금 잘못 눌러버렸어. 미안해. 자, 어디로? 2번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과외 금지, 그 다음에 대학 졸업 인원 수정해서 하는 거 요거 80년대 전두환 정부에 해당되는 겁니다. 다음, 문맹국민 완전퇴치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였다. 문맹, 글자 못 읽는 국민. 그건 우리나라 사람들이 사실은 글자를 읽는 비율이 되게 높잖아요. 근데 문맹국민이 너무 많았으니까 이런 걸 실시했다는 건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지 얼마 안 됐을 때라는 거죠. 이게 이승만 정부 때 실시했던 거예요. 이승만. 다음, 미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633학제. 633 뭔지 알지? 초등학교 6년. 그다음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이게 미국에서 시행되던 시스템을 들여왔던 건데 이게 언제냐면 1951년 이승만 정부. 정답은 마지막입니다. 중학교, 여러분 옛날에는요. 중학교도 입시제도가 있었다. 시험 봐서 떨어지면 재수하고 그래야 돼. 중학교 입시제도 폐지하고 무시험 추첨제 실시한 게 1969년 박정희 정부 때입니다. 자, 정부 구분하는 것들 각각의 주요한 내용들 잘 알고 있어야 돼요. 넘어가서 다음 문제. 가나 사이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자, 이 문제 또 까다로운 문제였죠. 난이도를 높게 느꼈을 것 같아요. 이 문제를 보면서. 자, 빠르게 갑니다. 조선의 민주 독립을 보장한 삼상회의의 결정에 의해 남북을 통한 힌트, 좌우 합작. 좌파 우파가 합작해서 민주 임시정부를 수립할 것 해서 나머지 내용이 나와 있어요. 자, 좌파 세력과 우파 세력이 나누어져 있다가 뭔가 둘 사이에 균열이 생길, 이거 좌파래. 미국이래. 미안해 얘들아. 좌파와 우파 사이에 균열이 있었는데 이들 사이에 점점 균열이 심해지면서 이거 정부 수립에 문제가 생기겠다? 라는 분위기가 만들어지자 좌파 세력과 우파 세력의 입장에 있는 사람들 중에 좀 덜 보수적인 인물들, 깨어있는 사람들이요. 힘을 합해서 야, 우리가 이렇게 편나눠서 싸울 게 아니다. 우리가 정부를 만들 때 힘을 합쳐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발표한 문서 내용입니다. 이게 바로 좌우 합작 7원칙이라는 거고요. 1946년 요때 막 이승만 같은 사람들이 막 우리 우파끼리 남한에 단독 정부를 수립합시다 이런 거 발표하고 다니니까 그 이후에 좌우 합작 7원칙이 발표가 된 거예요. 다음 아래쪽 내용은 무엇이냐? 외국 군대가 철퇴한 이후 하기제 정당 단체들의 공동 명의로서 전 조선 정치회의를 소집하여 조선 인민의 각층 각계를 대표하는 자, 이 내용을 보고 이게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 여기서 조금 파악이 힘들었을 것 같은데 이게 왜 김구식 선생이 북쪽으로 올라가서 김일성, 김두봉 북쪽 대표들을 만나서 발표한 남북협상의 주요한 내용이에요. 남북협상이 1948년 4월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여러분이 하나하나를 외워가지고는 절대로 감당이 안 돼. 너무 디테일한 사건들이 많아. 그러니까 좌우 합작 7원칙이 발표되고 근데 그 이후에 미국하고 소련 사이에서 2차 미소 공동위원회를 열었는데도 의견이 결국은 도출이 안 되니까 미국이 결국은 우리 문제를 유엔으로 넘겨버리고 유엔에서는 야 남한 북한 같이 국회의원 뽑는 총선거 해 라고 발표를 했는데 북쪽에서 거부하고 그러니까 유엔에서 빨리 일 처리하려고 야 그럼 남쪽에서만 단독 선거해 니네 그냥 따로따로 가 이렇게 발표하니까 김구 선생이 북쪽에 가서 남북협상을 시도를 하고 이렇게 된 거거든요. 지금 선생님 입에서 나온 얘기들이 이 사이에 일어난 것인데 자 보겠습니다. 46년에서 아직 남한 정부 수립되기 전 48년 요 사이에 일어났던 일이 뭐가 있느냐. 일단 일본은 아니야. 법이 만들어졌다는 건 국가가 등장했다는 거잖아요. 이승만의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이후의 내용이겠죠. 법이 만들어졌다는 건. 이거 1949년이고요. 남한 단독 정부 수립을 주장한 정읍 발언. 정읍에 가서 우리끼리 남한이 단독 정부를 만듭시다. 이승만이 발언한 건데 앞에서 얘기한 거 기억하는지 모르겠지만 정읍 발언 같은 좌파 우파 갈라치기 분위기가 나오자 정읍 발언 이후에 좌우 합작 7원칙이 발표된 거예요. 즉 정읍 발언은 요 앞에 등장을 해야 되는 거죠. 다시 가서 요거는 참고로 1946년 6월이었습니다. 다음 유엔 총회에서 인구 비례에 의한 남북 총선거가 의결됐다. 유엔에서 야 남북 총선거 해 라고 결정을 했는데 북쪽에서 우리는 안 해 라고 하니까 유엔이 그럼 남한 단독으로 해 라고 했고 위기를 느낀 김구 선생이 북쪽으로 가서 협상을 진행을 한 거죠. 요 사이에 들어갈 내용은 요거 3번이 되는 거고 여운형 선생이 조선건국준비위원회를 조직했던 건 1945년인데요. 아직 우리가 광복되기 전, 일본이 아직 항복하기 전의 상황입니다.
마지막, 국가보안법을 개정한 보안법 파동이 발생했다. 보안법을 개정해서 이거 가지고 문제가 생겼던 건 이승만 정부 중에서도 한참 시간이 지난 1958년 내용이에요.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자, 넘어가서 48번입니다. 다음 명령을 시행한 정부 시기에 있었던 사실을 옳은 것은 내용 길지만 다 필요 없어요. 금융실명제. 모든 은행 거래든 금융 거래는 본인의 실명으로만 할 수 있다. 이건 뭐 한능검에서 너무 자주 나오죠. 금융실명제가 실시된 건 김영삼 정부 때였다. 요거 딱 기억해야 돼요. 자, 김영삼 정부 내용 찾는 문제입니다. 들어갑니다. 경부고속도로를 준공하였다. 우리나라 최초 고속도로잖아요. 서울에서 부산 연결한 거 이거 1970년 박정희 정부예요. 다음,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하였다. 1996년이고요. 김영삼 정부 정답 나왔네요. 칠레와 자유무역협정 FTA를 체결했다. 우리 지금은 되게 여러 나라랑 FTA 체결했잖아. 최초가 칠레입니다. 요게 노무현 정부 때의 일이고요.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1962년에 시작이 됐습니다. 박정희 정부. 다음, 원조물자를 가공하는 303가지의 흰색. 밀가루, 설탕, 면직물, 제분, 제당, 면방직, 300산업이 발달했던 거 이승만 정부. 그래서 우리가 찾는 정부는 2번 김영삼 정부였고요.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50번. 다음 정부 시기의 통일 노력으로 옳은 것은 대표적인 사회주의 국가 헝가리랑 우리가 외교 관계를 맺었고요. 중국도 사회주의 국가였는데 외교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리고 남북이 유엔에 동시에 가입했어요. 이 모든 건 적극적으로 사회주의 국가와 북방 외교를 추진했던 노태우 정부 때 있었던 일들이죠. 자, 노태우 정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남북조절위원회를 설치했다. 이거 설치돼서 얼마 있다가 7.4 남북 공동성명 발표된 거 아니야. 이게 1970년대 박정희 정부 때고요. 개성공단 지금은 중단됐지만 개성공단 만들기로 합의했던 게 북한이랑 사이가 가장 좋았었던 때 김대중 정부 때죠. 다음, 14남북 공동선언을 발표한 건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 정책을 이어받았던 노무현 정부 때의 일이고요. 금강산 관광 시행했던 거 역시 김대중 정부 때죠. 마지막 5번.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에 같이 서명을 했던 거. 물론 북한이 그 이후에 이걸 어겼지만 이게 노태우 정부 때의 일입니다. 각 정부의 주요 업적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50번까지 절반의 문제 풀어왔습니다. 이해 안 되는 거 질문 남겨주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 49회 기출문제로 다시 돌아오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1번에서 25번까지 문제 모두 다 풀어봤습니다. 문제를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안에 있는 보기들 완벽하게 학습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 강조하면서 저는 이만 물러나도록 할게요. 질문 남기시고요. 저는 이어서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